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가 된 박말자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지도 벌써 4년이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믿기 어려운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 집 화장실 벽지 때문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나니 화장실 벽지가 심하게 들뜨기 시작했거든요. 아들 진우가 의사라서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늘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엄마, 그냥 업체에 맡기시지 그래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평생 무엇이든 직접 해결하는 성격이거든요.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한 건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 수정이가 미술 수업이 있어서 나간 사이였습니다.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벽 한쪽이 다른 부분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손으로 눌러보니 뻥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하네. 여기 뭐가 있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작은 망치로 살살 두드려 보니 확실히 다른 곳과 소리가 달랐어요. 벽 안쪽이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망설이다가 결국 벽을 조금씩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먼지가 풀풀 나더라고요. 기침이 나네. 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에 계속 작업을 이어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벽 안쪽에 검은색 쇳덩어리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게 벽을 뜯어내니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오래된 금고였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묵직해 보이는 철제 금고였죠. 세상에, 이게 뭐야? 손으로 만져보니 표면이 거칠고 녹이 슬어 있었어요.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돼 보였습니다. 금고 앞면에는 다이얼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옆면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1950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을 지은 건 제 친정아버지였거든요. 1951년에 이사 와서 직접 집을 지으셨는데 아버지가 숨겨 놓으신 게 틀림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평생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한국 전쟁 때 피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이라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셨어요. 아버지가 왜 이걸 숨겨 놓으셨을까?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다이얼 번호를 모르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숫자를 눌러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문득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던 날짜가 생각났어요. 어머니와 결혼하신 날이었죠? 1948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3-1-5를 돌려봤어요. 딸깍. 믿을 수 없게도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헉, 정말?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금고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 여러 개와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친필이 분명했죠.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말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이 돈은 전쟁통에 힘들게 모은 것이니 함부로 쓰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가족을 위해 좋은 일에 써라. 네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아빠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아빠가 못다한 사랑, 이 돈으로 대신하려 한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돈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국원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대충 세어보니 2억 원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며 모으셨을지 생각하니 더욱 숙연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뻐서 정신이 없다 보니 며느리 수정이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뒤에서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황급히 금고를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정이가 금고와 돈을 다 받거든요. 어머, 이게 뭐예요? 수정이의 눈이 금고에 꽂혀 있었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아, 벽지가 있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돈이네요. 이거 얼마나 돼요? 수정이가 금고 쪽으로 다가오면서 물었어요. 아직 정확히 세어보지는 못했어. 빨리 세어봐요. 궁금해 죽겠어요. 수정이는 그날 이후로 금고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그 이야기였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금고를 발견하셨대요. 금고? 아들 진우가 놀라며 물었죠. 네, 벽 안에 숨겨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안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정말요? 어머니, 얼마나 되는데요? 진우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단다. 사실 저는 혼자서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남기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이가 계속 재촉했습니다. 내일 시간 날 때 같이 세어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정아.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정이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수정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집에 남아서 뭔가를 뒤지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근처에서 소음이 들리기도 했고요. 수정아, 뭐 하고 있니? 아, 어머니, 청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소 도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예 대놓고 금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할 생각이세요? 글쎄, 아직 생각해 보는 중이야. 혹시 저희한테 나눠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눠주다니? 진호병원도 운영하기 힘들고 저도 미술학원 차리고 싶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수정이가 본격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건 진우랑 상의해서 정해야지. 진우는 어머니 눈치만 보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다녀와 보니 화장실 벽 상태가 이상했어요. 제가 작업하던 부분 주변에 새로운 구멍들이 뚫려 있었거든요. 누군가 금고 주변을 더 파헤친 흔적이었습니다. 설마 급하게 금고를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금고는 그대로 있었지만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금고를 빼내려다가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정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수정아, 오늘 집에 누가 왔었니?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났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미술학원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정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미술학원 수업은 저녁에 하는데 소리가 난 건 오후였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금고를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더 지나니 수정이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머니, 그 금고 무거우니까 저희 방으로 옮겨놔요. 왜 옮겨? 여기는 습해서 돈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 지금까지도 잘 보관되어 있었는걸.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습도 관리가 중요하대요. 수정이는 계속 금고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와 뭔가 긁는 소리가 들렸죠.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가봤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수정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금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니?" 깜짝 놀란 수정이가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가려고." "그럼 전등을 켜지. 손전등은 왜 들고?" 아, 어머니 깨울까 봐서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수정이가 금고를 훔치려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나름의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철물점에서 작은 CCTV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화장실 한 구석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수정이가 다시 뭔가 시도하면 증거를 잡을 생각이었거든요. 또한 경찰서에도 미리 상황을 알려뒀어요. 집에 금고가 있는데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요. 담당 경찰관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시고 실제로 뭔가 일어나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수정이는 여전히 금고 주변을 기웃거렸지만 CCTV가 있는 줄 모르니까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건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아들 진우가 학회 참석차 부산에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우가 출장 가는 날을 그냥 넘겼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며칠 전부터 수정이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거든요. 제가 장 보러 나가는 시간을 체크하더니 화장실 근처에서 뭔가를 재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함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진우가 떠나는 아침, 수정이에게 일부러 말했습니다. 수정아, 오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네? 어디 가시는데요? 수정이의 눈이 반짝하는 게 보였어요. 시골에 사는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문병을 가려고. 그러세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평소 같았으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했을 텐데 말이죠. 오전 10시쯤 저는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근처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집이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은 계속 들었어요. 오후 2시쯤 되니까 수정이가 집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큰 쇼핑백을 들고서 말이에요. 30분 후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뭔가 무거운 걸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저게 뭘까? 호기심이 생겼지만 일단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수정이는 방에서 뭔가 소리를 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CCTV를 확인해 봤어요. 화면을 되돌려 보니 정말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나간 지 1시간 후부터 수정이의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되었더라고요.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벽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구를 가져왔어요. 망치, 정, 그리고 작은 전동 드릴까지. 언제 이런 걸 준비했지?
화면 속 수정이는 마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벽을 조심스럽게 부수면서 금고 주변을 넓혀가더라고요. 중간중간 멈춰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어요. 혹시 소음 때문에 이웃들이 신고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이의 작업은 점점 본격적이 되었습니다. 금고를 벽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데 성공한 순간 수정이가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드디어 해냈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금고가 생각보다 무거웠다는 거였어요. 수정이가 혼자서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큰 수건으로 금고를 감싸서 바닥에서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거쳐서 현관까지 끌고 가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큰 여행 가방에 금고를 넣었어요. 캐리어였는데 바퀴가 달린 걸 일부러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탄이 되기도 했어요. 물론 화가 나기도 했지만요. 수정이는 금고를 가방에 넣은 후 집을 나섰어요. 시간을 보니 오후 3시 30분쯤이었네요. 제가 집에 돌아온 게 4시였으니까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영상을 다 확인한 후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며느리가 우리 집 금고를 훔쳐갔어요." "네? 금고를요?" "네. CCTV에 다 찍혔어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아주세요." 담당 경찰관이 집으로 와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이거 확실한 절도 행위네요. 바로 수배를 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시는 곳이 있나요? 글쎄요. 친정집이거나 아니면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수정이가 며칠 전에 은행에 대해서 물어봤던 게요. "어머니, 요즘 은행에서 금고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나?" "네. 귀중품을 맡겨두는 거요." 그때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시내 은행들을 확인해 보세요. 금고를 뜯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시내 땡땡은행에서 발견됐어요. 정말요? 네. 화장실에서 금고를 뜯으려다가 보안 요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일단 경찰서로 연행해서 조사 중입니다. 오시겠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거든요. 수정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수정이가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죠.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수정이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어요. 담당 형사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은행 화장실에서 망치로 금고를 뜯으려다가 보안 요원이 발견했어요. 금고는 열렸나요? 아니요, 아직 열지는 못했더라고요. 옛날 금고라서 생각보다 견고했나 봅니다. 다행이었어요. 만약 금고가 열려서 돈이 나왔다면 더 큰 문제가 되었을 테니까요. 어머님, 처벌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사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사실 수정이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법적 절차는 진행하되 저희가 합의를 원한다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정이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왜 그랬니? 정말 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뭐? 미술 학원도 차리고 싶고, 진호 병원도 운영이 어렵고,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얘기를 하지. 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도 안 주실 것 같았어요.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니. 수정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몰랐잖니. 혹시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옛날 돈이라서 가치가 더 높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네. 국원 수집가들 사이트에서요. 수정이가 생각보다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준비한 일이었던 거죠. 저녁 늦게 부산에서 진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뭐라고요? 수정이가? 그래. 금고를 훔쳐서 은행에서 뜯으려다가 잡혔어. 진우는 한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넌 언제 올 수 있니? 내일 아침 첫 차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라.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허탈했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수정이는 경찰서에서 밤을 보냈고 저는 집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수정이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못 봤던 걸까요? 다음날 오전에 진우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나도 그래. 1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우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결혼한 지 15년,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진우야, 그래도 가족인데. 어머니, 이건 가족이라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자기 남편 어머니 돈을요. 진우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선을 넘는 행동이었죠. 경찰서에서 수정이와 만났을 때 진우는 정말 차갑게 대했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다시는? 이미 한 번 했는데 무슨 다시는? 부부싸움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법적 처리 과정에서 수정이는 절도 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없었고 저희 가족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어요.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변호사의 말이었어요. 수정이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미술 교사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구나 싶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우와 수정이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진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당분간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진우야, 나도 당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부부인데. 부부라면 더욱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어. 진우는 정말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수정이는 결국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 일을 듣고 크게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쩜 그런 짓을? 수정이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수정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진우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아마 집에 있으면 자꾸 수정이 생각이 나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그날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화장실을 지날 때마다 금고가 있던 자리가 눈에 띄었고 수정이가 망치질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 집행유예였어요. 2년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죠. 수정이는 재판정에서도 계속 울면서 반성문을 읽었어요. 하지만 이미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진 후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뭐가?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요. 진우야, 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우도 자책하고 있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단번에 알 수 있는 건가?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진우는 쉽게 마음을 달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한 달 정도는 정말 우울한 시간이었어요. 수정이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가끔 안부 전화만 했고, 진우는 일에만 몰두하려고 했어요. 저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했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기신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원래 목적대로 가족을 위해 써야 하는데 정작 가족이 흩어진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밤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가족을 위해 좋은 일에 써라.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족을 위한 좋은 일이 뭘까요?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으는 일, 아니면 각자의 길을 인정해주는 일? 정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정이가 미술교사였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미술 학원을 차리고 싶어 했던 것도 진짜 꿈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되 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동네에 작은 미술관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수정이도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진우도 의료 봉사를 할 수 있고, 저도 약사 경험을 살려 건강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족 모두가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마음이 정해지자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동네에서 비어있는 건물을 알아봤어요. 마침 근처에 오래된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1층이 비어 있었거든요. 건물주와 만나서 임대 조건을 상의했습니다. 미술관으로 쓰시겠다고요? 네.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요. 좋은 일이시네요. 월세는 좀 깎아드릴게요. 건물주도 취지에 공감해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 주었어요. 다음으로는 인테리어와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미술관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벽면은 아이들 작품을 걸 수 있게 하고 한쪽에는 그림 도구들을 비치하고 가운데는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또 한 구석에는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진우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을 다 쓰시겠다고요? 음, 아버지가 좋은 일에 쓰라고 하셨잖니.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쓸 때 의미가 있는 거야. 묻어두면 뭐 해? 진우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뜻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미술관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고마워, 진우야. 가장 어려운 건 수정이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어요. 별거 중이라 아들도 연락하기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미술관 계획에는 수정이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미술 전공자이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직접 수정이 친정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수정이는 저를 보더니 당황하며 인사했어요. 수정아,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그건 됐고, 나랑 같이 좋은 일 하나 해보지 않을래? 그리고는 미술관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수정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요? 네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어머님께 그런 잘못을, 과거 일은 잊자.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정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때부터 수정이도 미술관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미술 수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모집하는 일까지 도맡아서 했어요. 어머님, 벌써 20명이나 신청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다들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진우도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 건강 검진을 해주겠다고 했고, 부모들을 위한 건강 강좌도 열기로 했어요. 어머니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버지 돈이니까 너희도 함께 써야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미술관 개관일이 다가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박 약사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아이들이 그림 배울 곳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좋은 곳을 만들어 주시다니.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개관식 날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정말 그림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수정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 거야.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수정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네 풍경을 그려볼 거예요. 와, 재미있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미술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도 한쪽에서 아이들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었어요. 키도 많이 컸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입구에서 부모들과 주민들께 건강 상담을 해드렸어요.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죠? 이런 운동을 해보세요. 박 약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행복해 했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수정이가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가족인데 뭘, 그리고 수정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잖니? 어머니 마음이 정말 넓으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정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동이었어요. 수정아,
앞으로도 아이들 잘 가르쳐 줘.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니. 진우도 아내를 용서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고마워, 여보. 가족의 화해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미술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 약사님, 혹시 아버님이 박종설 씨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 역시 1952년에 우리 집 지을 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그러셨나요? 네. 그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돈도 빌려주시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돈을 올바른 곳에 썼다는 확신 말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는데 그 뜻을 제대로 이어받은 것 같았거든요. 미술관 운영 한 달째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어요. 아이들은 그림 실력이 늘어갔고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했어요. 어르신들도 건강 상담을 받으러 자주 오셨고요. 박 약사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밝아졌어요. 아니에요. 다들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수정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돈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아이들이 그림 보세요. 정말 잘 그렸죠? 그래. 수정이가 잘 가르쳤네.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뻐요. 이런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진우도 주말마다 미술관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의료진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의사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동안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시에서 우리 미술관을 모범 사례로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정말요? 그럼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네요. 수정이가 너무 기뻐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서예 교실도 열고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상담도 해보자. 진우의 제안이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 미술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에는 다른 동네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어느 날 혼자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 잘했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잘했다 말자야. 정말 잘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수정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많이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지.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잖아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처음엔 당황했어. 하지만 아버지 편지를 읽고 깨달았지. 어떤 걸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고 그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걸.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수정이가 금고를 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냥 돈을 나누어 가지고 각자 쓰다가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정이도 진정한 꿈을 찾았고, 진우도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았고, 저도 나이 들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2년이 지난 지금 미술관은 우리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 실력이 늘었고 몇몇은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어르신들은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시고 젊은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을 갖게 되었어요. 수정이는 이제 정식으로 미술 치료사 자격증까지 따서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내가 스스로 바뀐 거야. 진우도 병원 일과 미술관 봉사를 병행하면서 더욱 보람찬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74살의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미술관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고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가끔 생각해 봐요. 만약 그날 화장실 벽지를 갈지 않았다면, 만약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수정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50년 전에 숨겨두신 그 돈이 정확히 지금 이 시점에 발견된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며느리의 탐욕도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기회가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혼자 쓰는 돈은 금방 없어지지만 여러 사람과 나누는 돈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서로 믿음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요.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 가족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74살에 미술관 관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벽속 금고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지만 결국 그 변화를 만든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돈은 도구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함께 이 작은 미술관을 가꿔 나갈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이곳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자기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집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면 꼭 가족과 함께 나누어 쓰세요. 그리고 그 보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분명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얻으실 거예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술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네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참 행복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